자, 우리가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중학교 1학년 수학 중에서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그동안의 선배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개념은 부호를 가진 수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수를 의미할 때, 수나 양을 의미할 때, 그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붙인 거를 양수라고 할 거고,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음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양수의 개념이란 0보다 뭐 한 수냐면 큰 수. 0보다 큰 수로 양의 부호를 붙인 수. 양의 부호를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로 음의 부호를 붙인 수겠지. 그래서 플러스 붙인 거 양수, 마이너스 붙인 거 음수라고 하고 0은 둘 다 아니에요.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닌 수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정수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뭐만 배웠냐면 양수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런 것만 배웠다고. 그치?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이런 거 음수, 양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실생활에서 서로 반대되는 수량의 예를 한번 보자. 양수는 양, 플러스 큰 거를 의미하고 음수는 마이너스 작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기온을 나타낼 때 뭐 영상 몇 도씨, 도씨로 보통 표현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영상의 반대말이 영하예요, 얘들아. 영하 몇 도씨. 이때 되게 추운 걸 말하잖아, 그죠? 이익이라는 건 뭘 돈을 남기는 걸 말하지, 또는 이익의 반대말은 손해죠. 나 왜 파란색을 쓰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증가의 반대말은 감소죠. 지상이라고 하면은 땅지자의 윗상자야. 땅의 위라는 뜻이거든요. 지상 몇 층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상의 반대말은 지하예요. 그렇지. 뭐뭐 후의 반대말은 뭐뭐 전이지. 이렇게를 위쪽에 검정색들이 다 다시 말해 0보다 큰 걸 의미하고 아래쪽이 다시 말해 0보다 작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양수와 음수, 0을 합쳐서 정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옆으로 갈게요. 그래서 정수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모두 합쳐서 정수라고 하고 양의 정수는 자연수에 플러스의 부호를 붙인 걸 말하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를 붙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자연수, 즉 1, 2, 3, 4 같은 이런 수들은 원래 앞에 플러스 부호가 있어요. 근데 플러스 부호는 많이 쓰는 거라서 생략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를 굳이 쓰지 않고 그냥 1, 2, 3, 4로 나타내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플러스를 붙인다는 거야. 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음의 정수는 잘 쓰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걸 음수 또는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유리수. 유리수란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를 합쳐서 유리수를 하는데 유리수라는 말의 정확한 개념이 뭐냐면 자, 하나 쓰고 넘어갑시다. 유리수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수, 즉 분모분의 분자를 B분의 A라 하자.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유리수라고 하는데요. 이때 분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분수도 분수지만 분모가 1인의 분수야. 맞죠? 1분의 2는 곧 2잖아요. 1분에는 안 쓴다고 그랬지. 그래서 요런 애들도 다 분수이기 때문에 지금 했던 우리 이거 정수죠. 양의 정수. 양의 정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수나 이런 애들 모두 다 유리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는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붙인 양의 정수가 있고 양의 이게 유리수예요. 오타예요. 양의 유리수가 있고 마이너스를 붙인 음의 유리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림 그려두세요. 그리고 별표도 해두세요.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제는 유리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유리수를 분류해 볼 거야. 자, 얘들아, 유리수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정수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 다시 정수는 위에서 했는데요. 정수는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갈리고 양의 정수는 플러스 붙인 거,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붙인 걸 의미했고 이때 우리 정수라는 거는 1, 2, 3, 4와 같이 그지? 분모가 1인 거. 그러니까 우리 정수는요. 분모가 1인 수를 말해. 그러니까 양의 정수는요.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이런 애들인데 원래 선생님이 아까 뭐랬어? 1분에는 안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곧 원래 1, 2, 3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리고 플러스도 생략한다 그랬지. 0은요. 1분의 0인 거야 사실은. 음의 정수는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1분에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걸 말해요. 즉 정수는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뭐만 배웠어? 양의 정수만 얘들아 배웠죠. 우리는 최대 0까지 배웠잖아요. 음수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고 특히나 양의 정수 위주로 배웠어요. 이거를 그래서 초등학교 때 표현으로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 그래서 양의 정수는 같은 표현으로는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 외워야 해요. 3개로 되어 있어요. 뭐가?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지금 배우지 않고요. 중2 때 배울 거고요. 중1 때는 정수만 배울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잖아. 선생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무슨 말이에요? 하잖아. 그치? 정수가 아니라는 거는 분모가 1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분모가 1이 아니니까 1이 아닌 모든 분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 1이 아닌 분수 중에 이런 애들도 있지? 이런 애들도 있지? 이런 애들도 있지? 또 이런 애들도 있어. 이런 애들도 있고 등등등. 근데 선생님이 굳이 2개로 나눴잖아요. 왜 굳이 2개로 나눴을까? 2개 다르거든. 얘들아, 2개가 달라요. 2분의 1은요. 우리가 소수점으로 하면 10분의 5라서 0.5다. 5분의 1은요. 소수점으로 하면 20 곱하면 10분의 2니까 그치? 얘는 0.2야. 8분의 1은요. 8에다 125를 곱하면 1000이 되거든요. 그럼 1000분의 125라서 이 아이는 0.125야. 자, 잘 봐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소수점이요 있긴 한데요. 딱 끝나지. 끝이 딱 끝나잖아요. 그치? 이런 끝이 딱 나는 소수점. 이런 애들을 유한소수라고 해. 중2 때 배우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건 뭐야? 유한정. 한정하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 제한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 소수점의 끝은 무조건 본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요. 유한하지 않은 애도 있다?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나눠볼게요. 1을 3으로 나눠야 되지. 안 나눠지면 0점 하고 0 붙이죠.
3번 들어가요. 3, 3은 9, 1 내리고 소수점 많으니까 또 0 붙이지. 3, 3은 9, 어머, 이거 뭔가 계속 반복될 것 같지? 맞아? 그래서 얘는요, 끝없이 계속 3으로 반복돼. 이것도 해볼까요? 얘는 좀 많이 나눠야 되거든. 1을 7로 나눠 안 나눠져. 0점하고 0 붙여. 한 번 들어가. 7하고 3하고 0 붙여. 7, 4, 28이니까 2 내리고 0 붙여. 그 다음에 7이 14니까 6 내리고 0 붙여. 7, 8, 56이니까 4하고 0 붙여. 7, 6, 7, 5, 35니까 35하고 5 내려요. 0 붙여. 7, 7, 49니까 드디어 1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1, 4, 2, 8, 5, 7이 반복돼요. 얘는 뭐라고? 0.1, 4, 2, 8, 5, 7이 계속 반복돼.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계산하는 과정은 이제 지우고 이렇게 끝이 나지 않고 똑같은 수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소수도 있어. 이런 거를 중2 때 뭐라 배울 거냐면 순환소수라고 배워요. 순환이 뭐냐면 반복돼 돌아간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계속 똑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소수. 근데 계속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무한소수에 속해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상 반대 개념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얘네 둘이 원래는 반대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게 무한소수에는 순환을 하면서 반복되는 애가 있고 순환을 하지 않으면서 반복되는 애가 있거든. 순환을 하지 않으면서 반복되는 애를 뭐라 하냐면요. 순환을 안 하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고 이 아이를 이제 중3 때 배워요. 얘는 중3 때 배우는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다 지워놓고 여기 좀 지워야 돼요. 이런 애를 뭐라 할 거냐면 유리수의 반대말인 무리수라고 할 거예요. 이거 언제 배운다고? 중3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부터는 계속 우리가 알고 있던 수에서 점점 어떻게 돼? 수가 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이런 걸 수의 확장이라고 하고 지금 선생님은 지금 깔별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죠? 이 깔에서 잘 보면 노란색은 지금 우리가 중1 때 배워요. 파란색은 중2 때 배울 거예요. 빨간색은 중3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실존하는 수라고 해서 실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실수했어요 할 때 그 실수가 아니라. 근데 이 또 실수의 반대가 있어. 이거를 허수라고 하고 이 허수라는 거는 언제 배우냐면요. 고1 때 배워요. 그러니까 실수는 실존하는 수면 허수는 실존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가짜로 우리가 약속에 의해 만든 수를 말해요. 영어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너희가 수를 확장하게 될 거고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거에서 잘 이해를 해도 1학년 과정은 괜찮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수직선이라는 거를 정리해 볼게요. 수직선은 말 그대로 수를 직선에 배치하는 걸 말하는데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 O라는 걸 잡을 거래요. 이게 뭐라고? 기준점. 그 점에 수 0을 대응시켜서 0의 좌우는 왼쪽 오른쪽을 말하죠.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아서 오른쪽으로는 양의 정수, 왼쪽으로는 음의 정수를 차례로 대응시킨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말대로 한번 그려보자. 직선 위에 라고 했어요. 직선은 양옆으로 계속 가니까 화살표 저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점을 O라고 하겠대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원점이라고 해요. 그 원점에 숫자 0을 대응시킬 거래. 어머, 선생님이요, 얘들아. 요 0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0이 숫자거든. 숫자를 조금 가느다랗게 너희는 그냥 둬도 돼요. 이렇게 할게요. 원점은 동그랗게 좀 동그랗게 O라고 할게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나눠 볼 거고요. 넷, 다섯, 여섯. 여기에 한 칸씩이면은 우리 숫자를 1, 2, 3, 4 이렇게 할 거고 얘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오른쪽은 플러스를 안 해도 되지.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뭐라 한다? 수직선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배치되는 애를 양의 정수 줄여서 양수라고 해도 돼요. 왼쪽에 배치되는 애를 뭐라고? 음의 정수 가운데가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는 당연히 수직선에 배치할 수 있고 정수가 아니라 해도 얘들아 예를 들어 정수가 아닌 수지만 이런 애는 뭘까? 1.5죠. 또는 1.5는 1과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다 라고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소수, 분수 이런 애들도 다 여기에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의 점에 모두 다 대응이 가능해. 대응된다는 거는 표시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저걸 하면 이제 절대값 개념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값. 절대값이란 아까 방금 그린 수직선 있지, 수직선. 이 수직선에서 원점과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 그러니까 원점이 여기죠.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 예를 들어 4에 대응하는 점 여기죠. 요거. 요 사이 거리를 말해. 요 사이 거리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4잖아. 그치? 4. 근데요, 거리가 4인 점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여기. 왼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4인 점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 둘 다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은 결론은 뭐? 거리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부호가 없어요. 알겠어? 그냥 거리 사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표시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짝대기 2개 기호를 써서 나타낼 거고 저 짝대기 2개가 있으면 뭘 의미한다? 절대값을 의미해요. 절대값은 뭘 의미해? 거리를 의미해요. 어디서부터의 거리?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이 플러스 2라는 거는 원점에서부터 2칸 떨어져 있는 거고 그죠?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거는 5분의 1은 요 수직선에서 얘들아 마이너스니까 5칸 둘, 셋, 넷, 5개 잘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졌죠? 그 중에 마이너스 5분의 1은 요만큼 간 거죠. 요만큼 간 요점을 말하니까 즉 마이너스 5분의 1도 원점으로부터 5분의 1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값의 성질은 별표할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해요. 절대값의 성질은 양수, 음수의 절대값. 자, 봐봐. 지금 이거 양수였죠? 이거 안 해도 돼요? 양수였죠? 이거 음수였죠? 절대값으로 튀어나올 때 지금 부호는 어떻게 됐어? 사라졌죠? 왜 사라져? 절대값은 부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이잖아. 그쵸? 따라서 양수, 음수의 절대값은 거리를 의미하니까 그 수에서 부호를 떼어낸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의미하면 절대값은 부호 없애면 돼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0의 절대값은 0이야. 안 움직인 거니까. 그죠? 그리고 반대로 절대값이 뭡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오른쪽으로도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왼쪽으로도 떨어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A만큼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간 거 플러스 A 마이너스 A 두 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대소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자. 방금 했던 수직선에서 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왜냐하면 양수니까. 맞아? 근데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왜냐하면 음수는 마이너스가 커질수록 손해가 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경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00이 있으면 얘가 더 큰 수야. 그러니까 양수일 경우는 반대죠. 이렇게 되지만 음수일 때는 숫자가 작을수록 커요. 이게 이제 게임할 때 데미지나 피통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체력이 조금 깎인 거랑 많이 깎인 거랑 얘가 더 크니까, 그치? 공격받을 때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결론은 음수의 경우 숫자가 작을수록 큰 거예요. 그래서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호로 표시해서 얘기하면 음수가 제일 작고 0이 가운데 양수가 제일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또 두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커. 절대값이 크다는 거는 그냥 요 부호 띈 숫자를 말하지.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큰 거예요. 그죠? 근데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아. 절대값이 뭐라고? 부호를 띈 거. 자, 음수를 보면 부호를 띈 거. 이거. 둘 중에 절대값이 큰 게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100이 더 크잖아. 부호 없는 수 절대값이 띈 거. 근데 이게 더 작죠? 그지? 그래서 양수와 음수는 개념이 어떻다? 반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부등호라는 거를 중학교 때 이제 많이 쓸 건데요. 부등호라는 거는 우리 등호가 같을 등자 해가지고 요런 걸 말하거든. 그러면 부등호는 같을 등자의 그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이제 크거나 작은 걸 말해. 그러니까는 만약에 요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x를 기준으로 읽으면 x는 요 a보다 입을 더 x쪽으로 벌리고 있으니까 크다라고 하고요. 크다의 반대 같은 말을 우리 중학교 때 이제 초과이다, 초과, 넘친다 이런 개념이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x를 기준으로 말하면 x는 a보다 지금 입을 a 쪽으로 벌리고 있잖아. 그럼 x가 a보다 뭐하다? 작다. 작다의 같은 말은 미만이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렇게 크다에다 짝대기가 있어. 그럼 이건 같다는 표시거든. 그래서 이거는 x는 a보다 크거나 뭐하다? 같다 라고 할 수 있어. 크거나 같은 걸 우리 초등학교 때 뭐라 배웠냐면 이상이다. 또는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무조건 얘보다 키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크거나 같으면 절대 뭐 하지 않은 걸까? 뭐 하지 않다? 작지 않다. 작지는 않다는 거야.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됐나요? 마지막. 그러면 요거는 반대겠지. x는 a보다 뭐 하거나 뭐 하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우리가 같은 말로 이하이다 라고 하고 또는 뭐 하지 않다? 절대 크지 않다 라고 정리합니다.